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경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이 갖고 있는 주머니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제 교육에서 중요한 건 나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 노후 대책은 젊어서 하는 것이 답인데 월급을 잘 저축하지 못했고 시골에 부동산 하나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예측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후회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에서 오직 승진하는 것에만 목표를 가지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는 것에 소홀했고 노후 대책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좀 더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자식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 후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년배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중년을 지나 노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손의 나이는 귀가 더 열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서로 뼈 빠지게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푸념을 하지만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전부인 걸까요? 지금까지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가끔은 나조차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끝없는 공허함과 소외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60여 년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 손은 이제 겨우 절반에 불과한 인생의 반환점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해도 이름을 앞둔 사람들에게 후회되는 일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커서 고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다.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모든 건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 중에도 인사를 잘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사를 잘해둔 게 꼭 필요할 날이 온단다. 항상 몸을 바삐 움직여라.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사자처럼 몰려온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욕심과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늘어나기 마련이란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이 흘러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말씀들이 참 귀한 교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보니 아버지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가장의 무게를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마음을 비로소 저도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길은 젊어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길이 선명해집니다. 인생이란 것이 한번 가면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인생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리워질 그 길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목쯤에 와 계신가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농사짓던 시절에는 5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에게 기대어 10에서 20년 정도 적당히 더 살다가 운명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0갑자를 기념해 환갑잔치를 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젠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휴식을 가지면서 후반을 어떻게 뛸 것인지 작전을 협의하는 시간이죠. 전반전에 밀리던 팀이 하프타임 후에 새로운 팀으로 변신해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인생 마라톤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60대에 은퇴를 한다 해도 이제 겨우 인생의 하프타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60대 이후를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도 축구처럼 하프타임의 전반전에서 저지른 실수를 되짚어보고 새 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후반전에서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95세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 현역으로 활동했던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93세 때 신문 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7개가 넘는 직업을 가졌는데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였나요? 그러자 드러커 교수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나의 전성기는 가장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어요.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서 이제 2모작, 3모작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수 노인이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며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숙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멋지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6가지 인생 후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후회는 이른을 앞둔 60대에서 99%가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많은 것을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공부는 이러한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동적 수입을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모으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고 불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금융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을 겪는다면 무척 억울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금융 문맹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문명은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은 생존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덕으로 여기고 칭찬하지만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도박이나 투기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닐까요? 오직 노동으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금융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저축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어졌음에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서글퍼지며 대우도 못 받는 세상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더 따라옵니다. 돈이 없는 부모를 자녀가 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또 허무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괴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 모두 아플 수 있습니다. 노후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과거 50년대의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꿀꼬리축과 나무 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낮아진 자존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했던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으로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욜로처럼 쓰다가 골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욜로도 좋고 소확행도 좋지만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축을 통해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를 하였는데 결혼 비용이 사업 자금이라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죄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곡간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을 위한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를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제껏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겠습니다. 이 조언은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성격 고약한 남편들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어줄 사람이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투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배우자를 대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덜 떨어진 나의 인생이 가볍게 그지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소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자신은 더 대우받고 서로 떠받들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떠나서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내 곁에 있다면 외롭지 않을 뿐더러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면 무슨 말을 털어놔도 집 밖으로 세워 나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알고 있으니 공감과 이해도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시절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김 씨와 박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했습니다.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노후의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지낸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한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주지만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것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의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 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자기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향력 있는 식단을 유지하며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긍정적인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건강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는 참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취미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미리 취미 생활을 시작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즐기려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참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취미로 삼아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하루라도 일찍 미리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취미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져 지레 컵부터 먹으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과 독서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들도 많습니다.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로 걷는 것처럼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박하게 핀 꽃 한 송이, 파란 하늘,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물을 들 풀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나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행복감과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며 삶의 목적을 찾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처럼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써 내려가는 것이고,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것 또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상상력을 키워주며 생각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더없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더욱이 나이 들어서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읽으면 어찌할까 싶어서 글 재주가 없어서 작가처럼 글을 쓸 수 없어서 글을 쓴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의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작가와 독자가 오직 한 사람뿐인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한 줄 쓰기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면 그동안 무심하게 읽었던 남들이 써놓은 글들도 새롭게 보이고 좋은 표현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 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은 전두엽의 뇌세포 활성화를 돕고 혈액 속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소근육의 강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감정을 떨칠 수 있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 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과 머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하는 말은 골이 차분해지고 생각은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배움으로써 그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는 하루하루 생기 있는 일상을 보내게 되고 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할 걸 그랬어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그런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마음처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마세요. 노후에는 시간도 있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돈을 아껴도 경험을 사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여행 다니는 것에도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6번째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놓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단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흔히 겪는 함정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은퇴를 미리 계획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고 정신적 웰빙을 챙기면 현재의 순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늙지도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른이 되는 60대 99%가 후회하는 것들을 잘 되새기면서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갑이 넘어 세계 30개국을 홀로 여행한 100곳의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남매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목수부터 시작해 이 저희 안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애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기운도 없고 살맛이 안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 이런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말년에 배우자가 없으면 자신 눈치 보지 말고 여행을 다녀라. 이거다 싶었죠. 환갑이 넘어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손짓 발짓 다 해가며 현지인들한테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30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묻더군요. 첫째, 나를 위해 부지런히 돈을 씁니다.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얘가 번 돈 날 위해 다 쓰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둘째, 뭘 하든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쓰려면 땅속에 들어가야죠. 귀찮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음만 빨리 찾아옵니다. 셋째, 배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매일 아침 7시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데우면 돼요. 배움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나이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